해줬지. 다 잘 알겠네 그러면. 아, 아 감기가 막 목이 너무 아프다. 가 한번 읽어볼게, 지민아. 가 읽어보자. 하자가 바라보는 풍경이 있다 그랬어. 우리가 바라보는 걸 관조라 했지, 그자? 수업 중에 다 했지. 아이고, 아이고야. 관조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때 과거도 있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현재도 있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뭔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 장면이 막 나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시에서도 가능하다는 건데, 이때 이미지, 감각, 신상 다 똑같은 얘기를 했지. 우리가 풍경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고 하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럼 하자는 변한 것도 있을 거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 그지? 그걸 떠올려 볼 거야. 그리고 개인적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나라 작품에서 역사적 사건은 나와봐야 일제강점기, 뭐 6.25, 독재, 이 세 개밖에 없어 보통. 자, 나 한번 읽어보자. 예빈이가 읽어보자. 올해도부터. 올해도 그랬다, 그지? 올해도. 이런 걸 우리가 보조사라 해. 이런 거를 반복을 의미하는 보조사가 되겠지, 그지? 올해도 똑같이 고향지 다 밑에 보면 있다. 어미가 반복된다, 그자? 어민지 조산지 구분하라 그랬지 우리가. 어미가 반복되고 고향지 감을 따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뭔가를 얘기할 거야. 복잡하게 우거져 있는 가지들 중에서, 그럼 고향집의 감나무에 있는 이 가지들은 아마 하자의 어떤 추억 같은 걸 거야. 저 가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저 가지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어릴 적 내가 저 가지에 올라갔었지, 저 옆에 가지는 내가 올라갔다가 부러졌었지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자신의 어떤 개인적 기억들을 막 떠올릴 거야. 그래서 그 중에 골라서 듣는 순서가 있대. 그러면 기억을 이렇게 뭔가 하나씩 순서대로 떠올려 본다는 얘기겠지, 그자잉? 다 적어야 돼, 윤수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지? 진토 흙이 됐대. 진토가 되었을 아버지의 등뼈를 떠올리고 있네, 그지? 뭐 아버지와의 얽힌 어떤 개인적인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게 아니겠나, 그지? 허리가 쉬어버린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겠지, 그지? 허리가 쉰 군데군데 묻혀두고 있대. 냄새를 묻혀뒀대. 그러면 이 허리 흰은 아버지의 모습이니까 아버지의 냄새를 묻혀뒀다는 건뭐 아버지와 얽힌 뭐 추억들, 흔적들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이 하자의 이 추억은 전부 아버지와 얽혀 있는 어떤 기억 같은 거겠다, 그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이 부분이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 아무리 고민해도 이 부분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내가. 음. 감나무를 오르내리는 내 구부정한 그림자. 옛날에 아버지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허리가 휘었었고, 이제는 나도 구부정하게 변했네, 그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 그지? 나도 그때 아버지처럼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렀구나.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벌써 얘들아, 너희도 고1이고 좀 있으면 고2, 고3 되고 이제 또 금방 대학생 되거든.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는 거란다, 얘들아. 그래서 화자는 늙은 거미 같이 천천히 더디게 나무를 올라가고 있나 보다, 그자? 하자를 의미하는 건지 아버지의 흔적을 의미하는 건지는 좀 구분해 줘야 될 거야, 너희가. 감나무를 내려왔어. 땅을 이렇게 디디니까 뭔가 안심이 되더래. 그렇게 덥석 날 받아 안는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파트는 우리가 주객전도라고 해. 내가 땅을 디디는 건데 땅이 나를 받아서 안아준다 했거든. 그 주와 객이 바뀐 게 주객전도야. 어? 이제 시간이 다 흘렀으니 뭐 어쩔 수가 없지. 모든 걸 수용을 해야 되겠지, 우리가. 수용의 의미를 가지겠고. 고목이 되어버린. 여기서 고목은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모습처럼 변해버린 내가 될 수도 있고, 그거지. 모든 걸 다 내주고, 열매도 내주고, 잎도 내주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고목이라 하거든, 우리가. 늙은 나무. 응. 한 시절의 유적, 나의 어릴 적의 어떤 유적들, 나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옛날부터 우리가 유적지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 똑같은 거야. 얘는 이 감나무를 자신의 어떤 한 평생의 한 시절에 아버지와 얽혀 있던 뭐 어린 시절의 어떤 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감나무를 한 시절의 유적을 감나무를 음, 검은 골조가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는 가운데 빈 감나무 고목이 되어버린 그 빈 감나무의 그 검은 골조들이 뭐 골조는 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골조들이 음각으로 찍힌대. 뭐 좀 모습을 강조하는 거야, 그냥 시각적으로. 내 등덜미를 붉게 떠밀더라. 뭐 색티어가 있고 붉다라는 거는 그지. 백상도 별곡이라. 윤수리 한번 읽어보자. 음, 눈앞이 어른거리고 정신이 표현해지더란다. 모르는 단어들은 좀 찾아서 적어봐, 너희가 스스로. 이 열자라는 사람 있어. 이 열자라는 사람. 열자가 바람 타고 공중에 떠 있는 이야기가 있어. 한번 찾아봐.
고사거든. 열자 고사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야. 꼭 찾아봐 이따가. 저물력 바람불어 물결을 놀래 음. 햇빛이 금색되어 물이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네, 그죠? 저물역에 바람이 불고 물결들이 이렇게 놀래서 막 치고 있고 햇빛은 금색이 되고 노을이 뻗치고 있고 천상의 신선들이 모약을 만든다. 천상에 신선들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아주 좋은 약을 만드느라고 불을 조절하며 온갖 곡식 부엌에서 끓이는다. 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강의 모습. 이 제목이 백상루 별곡인데 백상루라는 게 어떤 정자 같은 거거든. 그 정자에 앉아서 이 사람은 아마 강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조물역에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막 치고 있겠지. 그게 꼭 천상의 신선들이 묘약을 만든다고 불 조절하면서 부엌에서 물을 막 끓이는 것처럼 볼록볼록 이게 올라오는데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술꾼 백만이 고깃밥이 되었으니 수군 백만이 고깃밥이 되었으니 밑에 보면 있지. 읽어보고. 조수의 생명기운이 조수의 성난 기운이라는 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역사적인 사건. 아까 우리가 가에서 어떤 장면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경험도 떠올리고 역사적 경험도 떠올린다 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가네, 그죠? 아마 전쟁에 관련된 것 같아. 어느 곳이 잔잔할까? 강가의 일곱 불살은 아느냐 모르느냐? 사람은 사람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 언젠간 죽어. 신신은 근데 그대로 자연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 그대로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변했는데 자연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무너무 슬프겠지, 그지? 우리 인생이 너무 무상하게 느껴지겠지, 그지?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을 거야, 아마. 다 적어야 돼, 유나야. 어린아이 눈을 기별없이 찾아오니 나그네의 정회를 떨쳐내면 어떠한가? 나그네의 마음을 떨쳐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때의 태평성세를 대강만 물으니 지난 일이 아득하더래. 자취만 남아있대. 태평성대에 자취만 남아있다는 건 지금 굉장히 어지럽다는 얘기야. 어지러운 시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취만 남았다는 걸. 나중에 태어나 바람결에 술잔 기울이니 못 닦은 시름이 갈수록 새롭게 시름이 계속 생기더란다. 자, 이제 정사가 안정되고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백성들은 편안하고 난리를 잊어가고 있어.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고 중흥을 여시니 가득 찬 티끌을 내일이면 다 쓸 것 같아. 다시 안정적으로 나라가 돌아갈 것 같아, 그지? 천자가 현명하여 이 명나라 천자를 얘기하는 거야. 천자는 황제야, 황제. 명나라 황제. 적었어. 적어라 소리 자꾸 해야 되나 고등학생인데. 전쟁이 나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살펴 양호를 보냈대. 그리고 자신을 중용해서 영의사로 보냈대. 나란 일을 걱정하면서 한시바삐 궁궐을 떠나오니 봄옷을 간 만든 3월 초하루였단다. 자, 근데 지금은 꽃 피고 지고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천자가 우리한테 양호를 보내줬고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봄에 궁궐을 떠나서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5달이 넘었대.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가을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벌써 가을이 되었구나 이런 거야. 행전을 본적이고 돌아갈 날 헤아리니 몇 달 어느 날에 지침을 저축하러 갈까. 다시 궁궐로 돌아갈 날이 아득하다는 거겠지, 그죠? 새벽에 꿈이 많으니 갈 길 뭘까 하노라. 꿈속에서만이라도 그곳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야. 아우 힘들어 오늘. 8시부터 병원을 갔다 왔디만. 일단 31번은 뭐 했노, 지민아? 보통 우리가 이제 2번에 반어법 같은 거 고전 소설 시간에는 잘 안 나온다 했지. 내가 무조건 제끼라 했지. 나오면 연세법도 뭐 굳이 안 나올 것 같고, 감탄사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경어체는 그냥 높임 표현이야. 높임 표현이 없고. 32번은 뭐 했네, 윤수라?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래. 33은 유나야. 이거 지금 애들이 채점하면서 답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을 건데, 답만 보지 말고 다른 보기들을 변형해서 낼 거거든, 학교에서는 무조건. 그럼 33번에 2번이 정답이면 1, 3, 4, 5를 바꿔서 낼 거야, 무조건. 그럼 모든 보기를 다 봐야 돼. 변형 문제가 어려워. 변형 문제가 한 40% 이상 나올 거야, 이번 중간고사에. 그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놔두고 오고 이런 거 없어, 고등학생은. 알겠지, 예빈아? 34에 채연이는 4번 4번 한번 읽어봐봐. A는 인물에 대한 여기까지. 생각이 여기까지. 인물에 대한. 인물에 나오지, A에. 열 아, 열자를 본 거야? 읽어봐봐, 계속. 대한까지 읽었어. 시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나온다면 어떤 인물을 내가 좋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가 돼야 돼. 아니면 그 반대가 되든지. 근데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하는 건 열자라는 사람에 관련된 어떤 고사가 있어.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변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다음 B는 읽어보자. B는 현실에 대한 태도를 변화 현실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는 건 마찬가지야, 얘들아. 현실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 현실을 좋게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쁘네. 뭐 나쁘게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좋네. 이렇게 가야 되거든. 둘 다 좀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제가 나오는. 지민이는 뭐 했노? 응? 2번 봐봐, 지현아, 잘 봐봐. 우리가 X를 해야 돼, 얘들아. 골라내지 말고 답을 절대로. 한번 읽어볼게, 재빈아, 채연아. 음. A는 대상의 모습을 우리가 말했잖아. 감각적 묘사가 나오면 뭐 심상이나 이미지만 나오면 무조건 감상이야. 감각이거든. 1번 그 A에 보면 물결이 잔잔하고 수면이 맑대. 그럼 끝났어 여기서 벌써. 음. 일단 B는 읽어볼게. B는 사건의 사회 사건의 읽어봐. 경과를 요약적으로 지금 정사가 안정되고 뭐 임금이 다시 돌아왔고 뭐 천자가 장수를 보내서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하러 떠나고 뭐 이런 사건들 이야기하면 돼. 35회 윤수랑 뭐 틀렸노? 그게 참 예찬이 틀렸다 그지? 다른 건 다 맞고 다른 보기들이 중요하다 했대. 좀 봐.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을 애들이 좀 읽어 나가기가 힘들어 하던데 일단은 잘 봐. 누가 누군지가 제일 중요해. 자, 한번 읽어보자. 유나 읽어보자. 자, 남촌 땅이 있어. 어떤 지역인가 봐, 그지? 이업이란 사람이 있어. 이업이란 표시 다 해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의 아들 형제가 있었어. 유생이라는 사람이 그걸 들었어. 그리고는
아, 좋겠다, 너. 라고 칭찬을 하고 나서, 자기 부인이겠지, 그지? 어, 남은, 이업은 이 말이겠지, 그지? 아이고,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두 아들이 과거급제해서 한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어.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쓸데없이 딸만 세 명을 둬서 딸이 어때서 그죠, 얘들아? 옛날에는 그게 싫었나 봐, 그죠? 세 딸을 두고 걱정을 하노.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거야, 그지? 세 딸의 아빠인가 봐. 하면 다시 천천히 읽을게. 너무 빠르대. 슬퍼할 때 시녀 춘행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웃으면서 말했대.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음, 우리 세 딸들은, 우리 집에 있는 이 소저들은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거야. 다 적어, 전화.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여자가 매일 무예만 하고 있대. 막 무술 같은 것만 지금 배우고 있대. 옛날 같으면 여자들은 간직에 나가지도 못해. 그래 여자들이 무예 같은 걸 배우지 않아. 뭐 바느질이라든지 시 쓰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배운단 말이야. 그걸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야. 큰 하가 미칠까 걱정입니다라고 했대. 유생을 지금 생이라고 표현하지. 같은 인물을 다른 말로 자꾸 얘기하니까 애들이 헷갈려. 같은 사람이야, 결국엔. 음. 내가 무예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자가 어디, 무예를 숭상해.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부모가 다 죽고,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될 자식이야. 그러니 세 명 중에 내가 하나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두 명은 이제 안 그러겠지 하는 거야. 겁을 막 주고 있지, 그지?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열이 받았나 봐. 칼 들고 후원으로 가려고 해서 후원에는 그 세 딸들이 있는 곳이거든.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어. 하니까 왕씨가 부인이지, 그지? 세 딸이 엄마가 울면서 어, 아이고 어린 아이들이 그냥 놀이로 하는 건데 우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 말이야. 놀이를 어린 아이들이 상스러운 놀이를 하는데 별거 아닌데 다 적어야 돼, 지은아. 무조건 적어. 아이고 뭐 별거 아닌 일을 큰 일로 삼아서 대단한 것처럼 해서 아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내일 친척들을 모아서 의논을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액을 했대. 하니까 생이 잠깐 한을 낮추고 모두에게 말하면서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했대. 자, 이때 새 소저는 마침 들어오다가 이 대화를 들었겠지, 그지? 크게 놀랐어. 얼굴빛이 변했어. 다시 침소로 돌아와서 서로 막 울면서 말하는 거야. 자, 자주라는 애가 얘기할 거야. 자주가 이야기할 거야. 이름이 자주, 뭐 벽주, 뭐 명주, 뭐 이렇거든. 애들이 세 딸들이. 우리 아빠의 성품이 급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어. 아빠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어. 아, 우리 중 한 명을 죽일 것 같아. 옛날엔 딸도 막 죽이고 그랬나 봐. 또 우리들 셋이 동시에 쌍둥이인가 봐. 이 세 딸이 얘들아. 동시에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아마. 근데 그건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야. 천명이야.
우리가 쌍둥이로 태어난 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 얘기야, 지금. 다 적어라, 예빈아. 아빠는 다 알려준대. 아빠 칼 들고 온대, 예빈아. 공부하라 했더니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칼 들고 온다. 조심해라.잉. 우리 일반 여자들처럼, 다른 여자들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여자들이 있는 방 안에서 뭐 바느질하고 책 읽고 하는 게 규방이거든. 여자들이 지키는 방, 바느질하고 뭐 시 쓰고 하는 게 규방이야. 좀 적어라 이것들아. 뭐 잘한다고 안 적고 있냐 너거. 다 아나? 어렵대. 그렇게 늙겠어. 안 돼. 우리는 싫어. 우리는 뭔가 큰 뜻이 있어. 이거야, 애들은. 자, 우리 임금을 도와서 간직에 올라가자. 이거야. 공명을 이루자 하는 거. 우리 높은 간직에 올라가자.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할 걸. 그래. 벽주가 말하기를, 재은아. 벽주가 말하기를 언니의 말씀이 가장 좋다. 좋긴 한데, 만일 공명을 이루면 다시 부모를 만날 우리가 지금 부모님 떠나서 높은 간직에 오르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그렇게 못해, 만약에 우리가 공명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명도 못 이루고 부모 곁으로 떠나버리니까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건데 어떡하지? 우리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깊이 생각해 보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그랬어. 하니까 이제 자주가 가만히 있어. 뭐 생각을 하겠지. 이번에는 명주가 영주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옛날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뭔가 얘기를 하네. 인용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네. 대사를 경영함에 소소한 의심을 아니한다. 뭐 될지 안 될지 뭘 걱정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 하나니 우리가 무단히 사화를 당하여 부모님께 허물을 끼침이 또한 부족이다.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 죄가 부모님에게까지 가면 그게 더 불효 아니야. 우리가 비록 여자지만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10년만 딱 정해놓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 결정해. 그랬어. 그러니까 자주가 우리가 비록 여자이나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부모님께 하지를 어찌하리요. 그래 정하자. 나가자. 정했어. 부모님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영주가 말하기를 남자라도 출입에 가는 곳을 고하라. 남자라도 어디 나갈 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자 몸인데 부모님이 걱정할 거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지는 정확히 알려드리고 헤어지자 그러는 거야. 하고는 세 사람이 한 통 편지를 써서 동상 정자에 걸고 남자 옷으로 바꿔 입었어. 그리고는 이제 돈을 들고 노자를 가지고 밤중을 지나 담을 넘어서 이제 집을 나온 거야. 집을 떠난 세 자매는 길에서 채완이라는 삼형제를 만났나 봐. 함께 무해 학문을 익혀. 여섯 사람은 전란에 전쟁에서 막 공을 많이 세워 높은 벼슬을 받았어. 이제 공명을 이뤘다. 그지, 지민아? 상은 임금이야. 황제야, 천자. 임금이 이제 당신은 베풀어 건강과 무한의 모든 신하들을 모으시고 음, 태와 황후는 대전에 자리하사 육군 비인과 대신 요구를 불러서 즐겼다. 상이 여굿이 데려갔을 때 여굿 채원 등과 자주들에게 어, 내가 지난날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물장난하는 바가 참 보기 좋았어. 야, 너희들은 절강 사람인데 뭐 절강이라는 곳에는 바다가 있었나 봐. 물고기 회를 잘 만들 것이니
연못에 들어가서 고기 좀 잡아봐 그랬단 말이야. 하니까 채완 등은 채완의 삼형제는 지금 폐하께서 큰 자리에 채완 등은 소리 반쯤 취하는 술에 만든 취하여 행하여 기분이 좋았어. 기쁘게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면서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어. 가려고 하는데 자주 얘들 삼자매는 여자니까 옷을 벗으면 안 되지. 아, 큰일 났어. 그러면 땅에 엎드리면서 상이 계속 재촉하니까 이제 명주가 바쁘나 아우성스를 지금 폐하께서 큰 자리에 오르셔서 가까이 유인금과 순임금에 가시니 이거 뭐 정치를 잘했는 사람들이야. 요임금, 순임금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서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자꾸 놀이를 자꾸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정체가 탄로날까 봐 이제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놀이를 일삼아서 나라 일을 생각 안 합니까? 그랬어. 하니까 상이 아니 아름답게 여기시니 상이 그 마음을 이해해. 근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제 자와의 분별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 세 자매의 본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임금은 아마 이 세 명이 여자인 줄을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여자인 걸 사람들 앞에서 밝히려고 하나 봐. 물론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 굉장히 아껴. 또 명령을 내려. 시아가 되어 있는 앞에서 와는 상도를 하여 지혜의 피해를 주니 가히 불타하니 야, 니 내 말 안 들을래? 그래. 잘들어 모자를 묶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가시되 폐하께서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이 간함은 충성스러운 말이거든. 충성스러운 말을 간함만 조금 돼. 충성스러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어쩝니까? 하면서 뭐 울더래. 가히 거짓으로 화난 채 거짓으로 하는 채 했어, 예빈아. 유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옷을 벗고 물에 넣어라 하시니 유다가 명령을 받들어 시계 옹이 달려들어 세 사람의 옷을 벗기다 큰일 났다, 그자, 이제. 그의 이르러서는 세 사람이 피하지 못할 줄 알고 옷은 지붕에다가 빨리 사내와 조복을 벗고 엎드려 재를 청하니 상이 거짓으로 놀라시는 거짓으로 놀라며 물어. 야, 경의 죄를 청하는 바, 니 왜, 뭐 잘못한 거 있어? 있는 그대로 얘기해 봐. 그러니까 세 사람이 울면서 너희들이 천지를 속여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 여자가 남자로 변장을 해서 임금을 속였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죄입니다. 그래. 상이 듣기를 마치고 놀라시며 또한 하고 전후 사연을 낱낱이 말하였다. 상이 듣기를 마치고 놀라시며 또한 요즘에 말하기를 오늘 정말에 천만원을 들으니 진실로 귀한 일이니 음, 진이 저번에 이 사실을 알아 사실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어. 너희들 여자라는 거. 자기를 줄때 그래서 너희들한테 벼슬 줄 때 자기 명을 가르쳐 벼슬의 이름을, 간직 이름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미리 해놨어. 오늘 이 행동은 경별의 분쟁을 조정의 모든 것을 앞지기로 하여금 명백히 알지 않으므로 불말을 행하고자 하니 경들이 비록 지혜가 원대 않아 어찌 나를 속이리요 하시고 시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태우게 하려니 태우어 지치시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기담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를 갖추고 정렬을 따라서 춘장에 이르러 사게 절하고
태우와 항우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래. 그래서 칭찬하기를 너희가 규중의 여자지만 만군 중에 이렇게 나라에 공을 세웠으니 참 멋있구나 뭐 그랬대. 36에 윤수라, 37에 윤아, 36에 2번이고 37에 38에 채은이, 37에 채은이 못했고 지민이 37에 38에 윤슬이. 저 1번인데 그 행위의 행위를 축소하여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방금 설명했잖아. 뭐라 하더노 쌤이 이 기억을. 뭐라 필기해놨노? 다 적으라 했잖아. 그래서 유나 뭐 적어놨노? 기억에. 뭐라 적어놨노? 기억에. 얘들아 수업 읽어주면 뭐하냐? 적질 않고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알아서 해. 이제 안 해줄 거야. 아씨 아픈데 일부러 와갖고 하는데 이 녀석들아 쌤 목이 지금 많이 아프단 말이야. 다 적어놔야 했잖아. 왜냐하면 들을 때는 아는데 문제로 뭘 변형 문제를 어떻게 나올지 몰라. 문장의 의미를 다 이해해야 돼. 읽을 줄만 안다고 의미를 아는 게 아니야. 기억의 의미가 뭐라 적어놨노 채연아? 응, 별거 아닌 거. 어린아이가 지금 아빠가 얘들이 무예를 막 숭상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유 그냥 걔들이 장난으로 재미로 그냥 하는 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큰 일인 것처럼 해서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설명했잖아 아까 전에. 그러면 1번 기억은 그 세 딸들이 무예를 숭상하는 행위의 의미를 축소해서 작게 하찮게 얘기하는 거고. 됐지? 그러면 지민이 39 4번 40번 지문은 뭐 6.25 관련된 거고 막 어렵진 않아서 한번 풀어봐. 너희가 그 줄거리 부분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갓난 어미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뭐 빨갱이 공산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형사들은 자신들이 쫓는 사상범이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 공산 빨갱이 북한 사람 뭐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를 굉장히 많이 잡아 쳐놓고 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야.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40에 5번이고 41에 3번 42에 3번 되겠네. 안 되는 거 있더나 지민아 윤수라? 없었어. 43번에 델로웨이도 마찬가지로 뭐 어렵진 않아서 43엔 1이고 44에 1이고 45번은 나올 거야 아마. 45번에 보기는 윗글을 읽고 그랬어. 거기다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한 적어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것만 읽어볼게. 예빈아 보기 학습 활동만 읽어볼게. 45번. 다음은 현재 사회에 대한 한 사회학자의 견해가 담긴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보자. 자, 현대사회는 실제 같은 가짜가 범람하고 있어. 그게 이제 델로웨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러한 현상은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 개념을 활용할 건데, 시뮬라시옹은 어떤 증후군을 이야기하는 거야. 책에 보면 뭐 델로웨이 증후군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그걸 따라서 막 즐기고 막 부러워하고 하고 있어. 낙사하지 마.
시뮬라시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실제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고 그 결과 독자적인 생명력을 실제로는 없지만 가짜가 생명력을 얻게 돼. 그게 시뮬라크루고 여기서 보면 델러웨이라는 어떤 인물이야. 실존하지 않는 가짜의 인물인데 사람들이 얘를 막 좋아해. 그래서 그런 델러웨이라는 어떤 인물이 실제 있는 것처럼 생명력을 가지게 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될 거야. 변형 문제는 다음 주에 줄 거고 요번 주 내일까지 해서